제가 이거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시죠? 아니요, 몇 번 보셨어? 그 다음에 사모님은 저 처음 보죠? 네. 사장님도 처음 보실 거고. 제가 이거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뭐 무슨 건설업체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20명이 하고 있어요. 20명이. 절반이 나같이 내가 76인데 정년 퇴직해가지고 별 할 일이 없는 사람들. 한 10명 되고요. 그리고 한 10명은 주부들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 20명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기 필요한 자금들은 모금해서 하고 있어요. 모금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은행에서 통장 발급받고 그 다음에 모금 받아서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17만 받아서 그 자금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부족함이 없이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외지에서 와가지고 뭐 이걸 하는 걸로 오해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슨 업체가 하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 건물도 제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뭘로 하는 거냐면은 도심, 복합, 개발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SH나 LH만 했어. 정부 투자기관만. 그러다가 영 안 되거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법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법인데 왜? 정부 투자기관이 하는 거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안 되니까 빨리 주택을 좀 공급하자 하는 목적으로 앞에 민간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민간도심 복합개발법으로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혜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동의율이에요. 동의율. 동의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몇 명이 찬성하느냐 하는 퍼센테이지 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80%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받기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법은 67%만 찬성하면 돼요. 굉장한 법이 나온 거예요. 100명 중에 67명만 찬성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의문이 가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은 33%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한 주민들이. 이 법에 뭘 만들어 놨냐면은 매도 청구권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매도 청구권이 뭐냐면 67%가 찬성했으니 하기 싫으면은 집을 팔고 나가. 근데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하면은 가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는 8억에 살려고 그러는데 개인은 10억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의견 일치가 안 되면은 이 법이 있으나 마나잖아.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격 좀 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매도 청구권이에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뭘 하냐면은 시세 감정을 해요. 법원에서. 그런데 여전히 8억 나온다 그러면은 8억에 팔고 나가라. 몇 월 며칠까지. 보통 보름 줘요, 보름. 주고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안 나가. 안 나가면은 조합이 8억을 법원에다 맡겨놓고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와 버려, 조합으로.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 아닌데 살고 있어. 그럼 불법 점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집단위 시켜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원에 간다고 해서 무슨 소송을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딱 얘기한 거예요.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팔고 나가라. 안 팔면 집단위 시켜서 떼주마. 이게 이제 매도 청구권이에요. 그리 아니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67%만 찬성하면.
근데 재개발을 이제 뭐 제시까지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70% 넘기기가 힘들지 그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찬성한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 67%로 만드는 거 이 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이제 혜택을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땅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건축을 몇 평까지 짓게 해줄 수 있느냐, 허가해 주느냐라는 퍼센테이지예요. 예를 들자면은, 100평 가진 사람이 몇 평까지 짓게 해줄 수 있느냐. 250%면은 250평까지만 짓게 허가가 나.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200에서 250%예요. 이거를 민간 도시 복합개발은 300%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추가로 더 줘, 이제. 뭘 더 주느냐? 더 주는데, 아까 복합 개발이라고 그랬죠? 복합으로 개발하면 추가로 더 줄게. 예를 들자면은,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뭐 제시카처럼 딱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병원을 함께 짓는다든지, 요양원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큰 상권을 조성한다든지, 이러면 더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주겠다. 얼마만큼 더 주느냐? 법에 딱 나와 있어. 요거에 120%에서 140%까지 더 주마. 그 이거 환산하면은 360%에서 420%까지 더 주는 거야. 엄청나죠? 면적을 더 짓는 거는 일반 분양해가지고 분양 수입을 더 가져오니까 주민 분담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많이 파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아까 나중에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큰 상권을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또 더 줘. 얼마만큼? 500에서 700%까지, 심지어는 1000%까지 더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길을 열어놨어. 근데 우리는 그걸로 검토한 게 아니고 이걸로 검토를 했어요. 낮은 걸로 검토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피부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이익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재건축하면 제일 관심이 뭐예요? 내가 돈 내냐 안 내냐, 그죠? 얼마만큼 내느냐, 그거거든. 분담금이야, 그게 분담금. 분담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헛집을 조합에다가 장부상 파는 거예요. 판 다음에 새 집을 또 사는 거야. 근데 새 집 사는 돈하고 판 돈하고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돈을 내는 거야. 분담금, 그게. 그 남는 경우도 있어. 집이 크고 작은 거 받아가면. 그러면 환급금. 그 분담금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 분담금. 아파트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참 표본을 정하기가 힘들어. 시세 자체 신축이 있지, 헌축이 있지, 또 골목 속에 들어있지, 뭐 이러니까. 근데 아파트는 비슷해, 다. 제스카이는 훨씬 비싸. 왜? 3종지구에 진 거기 때문에 훨씬 비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보다 제스카이는 좀 혜택이 많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 내가 똑같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스카이는. 근데 여기 있는 탑건 아파트를 내가 기준으로 그 책 뒤에 나오는데, 그걸 내가 분담금이 얼마큼 나오나 한번 해봤어요. 탑건 아파트 34평짜리를 기준으로 했어. 자, 그러면 저 34평을 얼마에 사주나? 근데 팔아야 될 건데. 그 금액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로 정하느냐 하면은 시세 감정 가격으로 정하는 거예요. 공정을 기하려고 마포구청에서 하나 조사를 하고 주민이 조사해서 두 개 합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나오거든? 그 금액으로 사주는 거야. 근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감정평가 금액도 없는데 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참고할 게 뭐냐면은 작년 실거래가를 보면 돼. 실제 거래간 시세니까 실제 거래간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하면. 34평짜리가 8억 9천이 작년도에 거래됐어요. 금년에는 한 10억 거래를 하나 보더라고요.
차이 나는 거 뭐냐면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재건축 한다니까 올라가는 걸. 자, 8억 9천. 이 금액에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는데 아까 250% 용적률인 지역 여기 지금 재건축 하려고 부시려고 하는 데가 다 250%짜리거든? 거기하고 우리는 용적률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은 수익이 많다고 그랬잖아. 똑같이 칠 수가 없잖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100%가 나요. 사업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100% 정도 나오면은 좋다고 그래, 비례율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여기 가서 그때 역세권을 좀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고 자꾸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 끝에 내가 왜냐하면 그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 끊기니까 다 들은 다음에 질문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더 묻고 싶다는 문제 그때 질문하시면 돼. 자, 비례율이 이제 100일 때 다른 데 재건축 250%, 200에서 250%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여전히 8억 9천에 사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용적률이 더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역세권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많이 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400%, 500%, 700% 준다고 그랬잖아요. 360%를 기준했을 때 우리는 155%가 나와. 요거 곱하기 1.5만큼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억 6천이 돼요. 이 금액에 우리는 사주는 거야. 용적률이 낮은 데는 이걸로 사주는 거고. 이만큼 변했어. 자, 이거 사줬어. 또 새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팔았으니까. 자, 산다. 그러면은 똑같이 34평짜리를 산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시세 감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때요, 사장님? 여기 8,000세대를 40층 높이로 다 새로 다 지었어. 목동보다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사장님이 한번 어떨 것 같아? 거기는 워낙 단지가 크니까. 아니, 여기도 8,000세대면 거기보다 클 수도 있어.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 몰라. 높다 이거죠? 네. 나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높은지를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죠? 그냥 무턱대고 높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큰 단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큰 강을 끼고 있고 큰 공원을 끼고 있으면은 안 낀 데보다 거의 배 이상이 비싸요. 배 이상이 비싸, 실제로. 런던에 그 왕실이 가지고 있는 큰 자기도 공원이 많거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른 데보다 2배가 비싸. 3배까지. 우리도 그래. 우리도 성수동, 강북 아니잖아요. 강남 아니잖아요. 강북인데도 우리가 똑같아. 성수동인데 한강 끼고 서울숲 비싸. 그 옆에 중국동하고 비교해봐. 2~3배 비싸. 용산 보세요. 용산숲 받고 한강 있어. 그 옆에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큰 강을 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서울숲보다 3배가 크거든. 100만 평이니까. 잘 꾸며졌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어. 없는데 개발한 건 두니까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근데 개발하면 2~3배 올라. 왜? 한강과 큰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비싸다 생각해요. 그러면 시세가 얼마쯤 될까? 목동이 25억에서 30억 가요. 평당 1억이 좀 안 가. 성수동은 이제 30억에서 38억 가고. 누구 오셨네?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25억이라고만 보자고. 그죠? 지어놨을 때 똑같은 34평이 8억 9천짜리가 25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8억 9천에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 8억 9천에 팔아서 이걸 살 수는 없잖아. 왜? 일반 분양가, 조합은 분양가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정부에서 분양가를 승인해 줘야 돼. 응? 승인해 줘야 돼.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서울이 어느 정도 분양가를 승인해 주느냐. 광명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평당 5,200에 승인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5천만 원은 분양 승인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응?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안 되니까는 마운 일동 같은 경우는 6천 얼마에 분양 잡았더라고. 근데 우리는 5천을 보는 거예요.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또 싸야 돼, 그거보다. 80% 봐요, 그거. 58, 40, 평당 4천에 분양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4천에 분양하면은 10억 4천이 돼요. 4천에 이걸 곱하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8억 9천에 팔았다가 이거에 사야 되는데 1억 5천이 부족하죠. 이걸 분담금으로 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10억 6천에 팔았잖아. 그 10억 4천에 사는 거야. 돈이 남아요, 부족해요? 남아, 2천만 원이. 그래서 내가 이 자료든지, 카톡이라든지, 단체방이라든지, 동영상에다가 분담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뜻이에요. 34평 가진 사람이 40평 들어가면서 분담금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키워가는 거니까. 그 돈 내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크기로 내가 새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분담금 없이 들어갑니다. 왜? 이래서. 요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차차 나올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제이스카이 같은 경우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번 출구에 시세 감정가격이 더 높게 나와. 더 높게 나온다는 뜻은 조합이 사주는 돈이 더 비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환급 받을 거야, 아마도. 똑같은 평수로 가면은. 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망원 1동하고 여기 집 부시고 재건축 하는 데 있죠. 특히 망원 1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담금 별로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분담금 몇 억씩 나오잖아요. 몇 억씩 나오거든. 모아타운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우리도 거짓말한다 그래. 거기 봐라. 여기도 나올 거야 그러거든.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 주민들이. 그때 믿음이 생기지. 망원 1동은 지금 내가 그리는 게 뭐냐면 도로를 그리는 거예요, 도로. 도로야, 이게. 도로. 이게 또 도로고. 이게 도로예요, 여기 다. 요 사이에 재건축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블록이 있는데 6개 조합이 있어. 각자가 해. 6개 조합이 각자 한다니까? 자, 각자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쁜 거, 좋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 자, 이 좁은 땅에 각자가 지상에는 주차장을 놓을 수가 없어, 현행법이. 다 지하로 가야 돼. 그러면은 법정 주차 대수를 늘려고 그러면은 지하 3층까지 파야 돼. 왜? 출입구 빼고, 그 다음에 차 돌리고, 이 좁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배치를 못 해. 그러니까 3층까지 파야만 돼. 그래야 허가가 나. 설계가 돼 있어. 자, 3층까지 파면, 자, 지하를 팔아. 팔 때, 지상 공사비보다 지하가 더 비싸다는 거 아시죠? 지상에 집 짓는 비용보다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 평당 단가가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 자, 판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 지하가. 3층까지 파면. 무너지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줘야 돼. 임시로. 그 토리벽 공사라고 그래.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땅만 파면 돼. 자, 판 다음에 지하수가 또 흐르면 안 되잖아. 속에서 공사해야 되는데. 그 지하를 방수를 해야 돼, 또 다. 그래야 물이 안 들어와야. 그 토르벽 공사하고 방수 비용이 지하층 공사비에 거의 다 차지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그 얘기야. 절반 이상을 차지해. 그런데, 뺑 둘러서 이렇게 그 공사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로 하죠. 합쳐서. 이 공사가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어지잖아. 하나니까. 이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 그죠? 그나마, 여기는 이 출입구가 6개 해야 돼? 우리는 2군데만 하면 돼. 거기다가, 여기까지 터버리니까, 차 돌리는 것, 이거 쉬워지고, 주차 대수가 그야말로
반만 파도 돼, 지하로. 1.5층만 파도 돼. 그러면은 비교가 되겠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첫째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그 공사비 차이로만. 뭐 용적률이 똑같아 해도. 근데 그나마 우리는 용적률이 더 많잖아요. 그거 250%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그 말도 맞다. 근데 거기는 지하를 그렇게 공사하는 거고 용적률이 낮고 우리는 통으로 하고 지하 용적률이 높으니까 너희들하고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000세대씩 설득시켜서 무슨 수로 재건축을 하느냐고 또 그래. 그죠? 힘들 거라고 그래. 4,000명을 어떻게 동의를 67%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느냐. 그래. 그 말도 맞지. 근데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할 사람이 누구 같아요? 주민들 중에 반대할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사람들 본다면? 첫째, 노인들. 네, 연세가 높으신 분들. 노인층, 나도 이제 76인데, 노인층들, 야, 나 이대로 죽고 싶어, 그래. 돈도 없고, 한다고. 임대 수입이 노인층. 두 번째 뭐냐면은, 단독 건물 가진 사람. 단독. 아니, 나 멀쩡하게 이게 내 땅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주려고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은, 상가 건물 가진 사람. 다가구까지. 다가구도 포함해. 상가로 들어가요. 길가에 다 있으니까. 요 세 종류 빼면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빌라, 아파트. 반대할 사람 없어. 새 아파트 지어준다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쫓겨나지 않고 함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노인층부터 봅시다. 노인은 지금 우리 4,000명 중에 62%가 노인층이에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인들이야. 이 사람들 섭득시키지 않고는 안 돼. 안 돼. 근데 지난번에 모아타운 할 때 52% 받았거든, 우리가? 근데 그 사람 다 해주잖아. 왜 하겠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를 비교하고 이제 못 하는 거야. 쫓겨난다고. 근데 쫓겨날 수밖에 없어.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분석을 해보면은 절반이 12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 빌라에서. 공부상 면적이. 그리고 좀 커봐야 15평짜리 살고 있어.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에는 제일 작은 거를 18평짜리 지어. 그리고 20평, 25평, 30평, 40평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면 노인이 제일 적은 거 가져가려면 12평짜리가 18평 가려면 6평 돈을 내야 되잖아. 12평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2억 4천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집 커진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한다고 그래, 여기 노인들은. 뭐 자식들이 2억 4천 주겠어요? 본인도 없는데. 당연히 반대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대책을 세웠어요. 4,000명이 8,000세대가 되잖아요. 12평짜리 많이 짓는 거야, 그냥. 분당 못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는 많이 지어.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미리 물어볼 거예요. 12평 가진 사람도 키워서 30평 갖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근데 여전히 12평인데 12평 갈 사람이 더 많아. 물어봤더니 500명이 12평짜리를 원해. 600개를 짓는 거야. 그냥 100개 더 지어버려, 그냥. 그리고 나눠주고 남는 게 있어. 몇채 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반 분양하면 돼. 일반 분양. 우리 주민이 우선이니까. 그러면은 쫓겨날 일 없잖아요. 나갔다 오면 새 집으로 들어오는데. 낡은 빌라가 갔다 오면 새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재건축하면 쫓겨난다 하는 말이 이 얘기 때문에 쫓겨난다 그러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18평짜리 짓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쫓겨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형편에 맞는 크기를 다 지어줄 거니까. 맞는 말이죠? 어머니. 그것만으로 안 돼, 이제. 추가로 해줘야 추가로. 뭘? 실버타운을 짓자.
그러면은 엄청난 줄 알아. 실버타운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25동 지을 건데, 그 중에서 몇 동을 밖에 보면 다 아파트야. 근데 안에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만 넣는 거야, 추가로. 뭐냐면은, 화장실 가면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젊은 사람들은 미끄러져도 괜찮은데, 노인은 미끄러지면 침대 못 올라가서 그냥 돌아가셔.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쓴다든지. 내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 그럼 호출벨을 눌러서 보호자가 뛰어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휠체어 타는 분들이 쉽게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주거 안전 시설을 여기다 넣는 것이 실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분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죠? 같은 실버타운도 따로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복합이 또 나왔죠. 이러면 용도비를 더 줘. 복합을 하다 하면은, 자, 이 동네에서 현재 저 병원 부시기 전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많이 있어. 헐면 나갈 거 아니에요. 다시 들어. 딴 사람도 좋아. 한꺼번에 모으는 거야, 의원들을. 그러면은 개별 병원이지만은 종합병원처럼 과가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검진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 돌봄센터 다 집어넣으면은 노인들이 필요한 게 뭐 있어, 더. 저 양평이나 뭐 가평은 쫓겨나지 않아도 돼. 내 집에서 그냥 들어가서 이거 이용하면 되니까. 어? 그 의료센터를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 용적률도 더 주겠다. 더더구나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거든. 이거 지은 만큼 임대주택 수를 줄여줘. 일반 분양으로 돌려준다고. 그럼 뭐가 차이 나느냐? 정부의 임대주택으로 팔면은 파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6, 700밖에 안 줘, 돈을. 우리는 일반 분양하면은 아까 5천만 원에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8배, 9배를 더 벌어들이는 거야. 효자가 되는 거야, 또. 또 분담하면 또 줄어. 자, 실버타운에 그냥 분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실버타운에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노인들이 이 정도의 천국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그죠?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동의서를 잘 써주는 거예요. 예, 나 좋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을 분석해보면은, 개별 필지가 보통 40평 내외예요. 그래. 내가 여기 뒷집하고 앞집 내가 사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이것도. 40평 두 개 합쳐서 80평으로 지은 건데.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구석지기 있다든지, 업자도 잘 안 사가. 그리고 50년, 40년 됐어. 근데 거기서 1층 쪽방 같은 데 세놓고 자기는 안에 살아. 그죠? 노인도 두 분이 살아. 보통 그래. 젊은 사람 안 살아. 젊은 사람 세 주고 나가지. 그 자기들이 안 살아. 다 노인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한 7, 80만 원 월세 받으면 사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 사람들. 이분들한테, 자, 아까 같은 평수는 그냥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대지가 더 비싸잖아. 건물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40평 가진 사람은 40평에서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어. 이 큰 데서 어떻게 살아? 그죠? 반을 똑 자르는 거야. 20평짜리. 20평짜리는 굉장히 그 여슬이름해, 이거. 또 잘라. 15평, 15평. 세 세대가 한 세대에 들어가.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느냐? 본인 살고 이 두 개는 임대하는 거야. 누구한테? 에어비앤비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연남동, 홍대 이쪽은 외국인들이 오면 잠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호텔이 없어가지고, 이거 동나죠, 동나. 그래서 여러 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공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하루에 15만 원씩 받아. 일세를 받아. 30만 원 아니에요. 한 달에 3,900만 원이거든? 공실 뭐 이런 거 따지고 해서 400만 원 빼더라도 500만 원을 벌잖아. 그러면 지금 헌 집에 살고 있던 분이 자기 새 집에 살면서
그 수익을 얻도록 해준다 이거지, 이분들한테. 또 20%만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 거. 뭐 이런 방법이 많아,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저 단독주택 가지고 몇 분 오셨어요, 여기? 빨리 하재, 빨리 하재. 빨리 하재. 응? 자, 두 분은 이렇게, 두 층은 이렇게 해결하고, 상가 건물 가진 사람들. 이 제일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가 건물 가진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쪽 편이 월드컵 공원이죠. 공원이야, 공원. 그 다음에 저쪽 편 망원 일동 가면은 망리단길 있죠. 망원시장. 망리단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주말에는 떠밀려 다녀. 그죠? 외국인이 500만이 온대. 그렇게 많이 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월드컵 시장은 안 와. 망원 이동 안 와. 여기 돌아서 가버려. 그 많은 사람들이. 자, 공원. 봄돼서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그 다음에 축구 하잖아요. 서울FC. 젊은이들이 몇만 명이 축구 경기 꽉 차서 응원하다가 끝나면 다 바로 그냥 집으로 가든지 연남동으로 가버려. 왜?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이 동네는. 이 동네 올 수 이유가 있는 상권을 조성해보자. 그 얘기예요, 내 말은. 근데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우선 도로로 다 부셨으니까 연결하자. 그래서 망리단길에 왔던 사람이 공원으로도 갈 수 있고, 공원에 온 사람들이 망리단길도 갈 수 있도록 길을 크게 내자. 내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한류 문화 상권을 조성하자. 기왕에 오는 김에 여기서 한류 문화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 상권을 조성해 보자. 이걸 별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별도로 이제 끝나고. 그러면 이 길가에다가 건물들을 100평짜리부터 뭐 300평짜리까지 크고 작은 걸 막 예쁘고 지어. 양쪽으로. 양쪽으로 지어. 굉장히 많은 걸 지어. 그래서 이 건물을 상가 건물, 다가구 건물 가진 분들이 이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 새로 지어주는 거야. 조합 돈으로. 그 다음에 건설 기간 동안에 월세 못 받는 거 다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진 집 상가 건물 주인이 있다면, 100평 있다면 자기 돈으로 지으면 250평까지 줄 수 있어요. 250평을 조합해서 지어주는 거야, 아예. 자, 그러면 이런 상권을 조성해. 본인이 원하는 건물로 지어주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 건물 지어준다는데, 본인이 원하는 걸로. 다가구 지어주고, 상가면 상가 지어준다 이거야. 응?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상권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상권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상권 조성하는 얘기를, 이 얘기는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오는데 이렇게 오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오면은 어떤 장사를 이 상권에 가진 사람이 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서울에서 제일 핫한 데가 어디예요? 상권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망리단길 또. 망리단길 그렇죠. 또. 성수동이죠? 네, 그렇죠. 성수동이 제일 떴어, 지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아주 책을 이렇게 많이 사서 봤어, 내가. 성수동에 관계되는 거 연구를 했어요. 성수동에 이 책에서 보듯이 문화를 입히면 상권을, 세상은 다 상권이 뜨게 돼 있어. 그래서 문화에 관계된 책도 좀 많이 사서 봤어요, 이제.
내가 왜 이거 자랑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소개하는 게 그냥 내키는 대로 했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다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수동을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성수동은 상권이 영어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팝업스토어를 인지 알았으니까. 두 번째, 레부시. 이 세 가지로 건물들이 장사를 해. 세 가지 설명 이제 해드리면 알 거예요. 근데 무슨 업종으로 하느냐 하면은 패션하고 게임 이 두 가지 업종으로 여기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 자 패션 사모님이 기가 막힌 옷을 디자인을 딱 했어. 시장에 팔면은 한 10,000벌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그걸 믿고 내놨어 시장에다가. 근데 안 팔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안 팔려버려. 싸게 빨아야죠. 망하는 거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그런 불사사가 없게 하려면 100벌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아보는 거야. 실험적으로. 그게 팝업 스토어예요. 연수 삼아 팔아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성수동에 가게가 몇 개냐면은 5평짜리부터 50평짜리인데 거의 한 100여 개 매장이 있어. 이게 주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이제 창업자들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이제 이걸 이용하는데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임대료가. 비싸요? 우선 망원동 임대료가 내가 이제 백두부동산 그 큰 길가에 건물을 대지 83평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공실이 너무 생겨서 팔아버렸어, 작년에. 한 달에 8만 원에서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안 나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안 나가. 1층, 2층 나가는데 이제 그 위에는 안 나가는 거야, 이제. 이 동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5개밖에 없어. 그렇게 낙후돼 있어, 여기가. 그런데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수동은 임대료가 얼마냐, 이걸로. 하루에 8만원에서 12만 원이야. 10평 가진 사람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어. 그런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누가 빠져나갈 거 이렇게 또 쭉 기다리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성수동이 핫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뭐냐. 큰 기업, 무신사나 LG 생활건강 이런 업체들이 신제품 막 나오는데 이거 기다리면서 조그만 거 가지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200평, 300평 큰 매장을 빌려가지고 계속 동시에 풀어보는 거야. 연습해 보는 거야. 그게 플래그십 스타예요. 이게 정규 매장은 이제 유명 제품들, 샤넬, 이브생 롤랑, 이런 큰 정규 매장으로 건물 하나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이제 정규 매장이에요. 이 세 가지로 성수동이 붕 뜬 거예요. 붕 뜬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아까 망리단에서 여기까지 길을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수동은 공항하고 우리보다 훨씬 멀잖아. 우리는 버스 한번 타면 여기 첫 번째 정거장이 여기야. 외국이 오면은, 그 버스 타고 첫 정거장 내리면 거기야. 그 정도로 쉬워. 그죠? 시내 가까워. 홍대 있어. 망리단길 있어. 공원 있어. 기본 손님들이 이미 주변에서 바글바글 대고 있어. 잘만 만들어 놓으면은 대박 터지는 이제 자리야.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산, 푸드, 밥 먹는 거, 화장품, 뷰티, 이 세 가지 종목으로 우리가 상권을 조성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두 개를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등산 나오니까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엑기스야, 등산이. 그 기본 손님들이 망리단길 이쪽에 몇천만 명이 있다고 그러지만 한군데 다 있어서 그 손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손님을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자,
왜 등산이냐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산을 등산을 하고 싶어서 방문한 사람이 연간 100만 명이 넘어요. 작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산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은 고궁 빼고 천년 사찰을 가고 싶어 해. 법주사, 신흥사, 뭐 낙산사. 근데 가볼 수가 없어.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해, 그 사람들이. 응?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의 명산 가보고 싶어 하고 이렇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거기 쉽게 가게 해주면은 돼.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사장님이 설악산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면 쉽게 가는 줄 아세요? 설악산 가고 싶으면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 관광버스 있잖아요, 여행사. 그렇지. 주머니에 8만 원만 딱 넣고 신사역, 양재역, 그 다음에 여기 신도림역, 잠실역, 그 몇 개 여기 있어요. 거기 척 가면 리무진 버스가 수십 대가 새벽에 기다리고 있어. 설악산 갑니다. 지리산 갑니다. 어디 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8만 원만 탁 내면은 설악산에 대구 가서 다른 데로 내려오면 거기가 있어. 또 데리고도 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 근데 외국인들이 간다고 상상을 해봐. 그거 안 되잖아. 힘들어. 응? 그런데 이걸 우리가 태워가지고 설악산을 보게 만들고 낙산사 구경시키고 신흥사 구경시키고 데리고 오는 거야. 하루에 500대에서 1000대가 출발해, 서울에서. 근데 길가에서 해. 그 차량 많은 데서. 우리는 월드컵 공원 주차장이 너무너무 새벽에 텅텅 비어. 여기서 출발을 시켜. 100대에서 200대만. 응? 자, 그러면 5,000명에서 10,000명이야, 그게. 그 타는 사람이. 등산 용품이나 그런 등산복 같은 것을 파는 저기를. 근데 그것도 하고. 아니, 등산용으로 이제 그 하나투어나 이런 데 해서 외국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하늘공원도 중국 사람 엄청 하나. 그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제 뭐 북한산, 그 다음에 뭐 이제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 갔다가 돌아와. 전부 여기다 풀어놓는 거야. 그 한 10,000명 되는 사람 풀어놓는 거야.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먹는 거. 먹는 거지. 배고프 사려가지고 배고프잖아. 그래서 푸드야,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집계. 관광객을 모으는 용도. 기존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사람을 더 풀어놓는 거야. 하루에 5,000에서 10,000명을 그냥. 이 사람들은 또 아까 실버타운 얘기했죠? 그거 잠자는 데 만든다고. 재우는 거야. 자, 밥을 팔아야 되는데 보통 밥을 팔면 또 재미없잖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환장을 하거든. 온갖 것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TV를 보게 되면 흑백 요리사, 그 다음에 한식 대첩, 그 다음에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서진이네 뭐 이런 이 음식을 경연하는 프로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거기서 1등한 음식 먹고 싶어서 먹어줘요? 어디 가서 파는지 모르죠. 먹고는 싶은데. 비싸서. 없어. 아니, 팔지도 않아. 그냥 죽어버려. 그 모든 음식들을 여기서 팔아보자 하는 얘기야. 파업. 연습으로. 하루에 100그릇, 100그릇. 종류는 뭐 수백 가지니까. 모아놓고 팔아보자 이거예요. 우리 대중 음식. 대중도 팔아보고. 그 이제 1등한 것들, 2등한 것들. 그러면은 뭐가 장점이냐면은 외국인들이 돌아다니자라도 한국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올 때마다 들으잖아. 1등한 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 그게 100가지 고파. 응? 성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먹어. 자, 팔아봤더니 야, 기가 막히게 잘 팔린 음식들이 몇 개 나오더라 이거지.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서 모아서 파는 거야. 그게 아까 지상에다가 이쁘게 건물 짓는다는 것. 그쪽에다가 사찰 음식 따로, 궁중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향토 음식, 분류해가지고 그 위에서 파는 거야. 고급 레스토랑으로. 잘 팔리는 거 모아서. 근데 가면 항상 새로운 음식이야. 또 새로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고 그래. 그 다음에 전국의 매장이 뭐냐.
을밀대 냉면, 함흥냉면, 뭐 한국관, 그 다음에 이연복 셰프 하는 거. 그 유명한 음식점과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아까 그 건물에 입점을 시켜서 중금에서 팔아보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먹고 싶은 건 여기 다 있어. 어때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아이디어가 좋으신데요. 약간 더 대중적인 우리 젊은이들도 와서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요거지. 그치만 거기 아니 음식이 여기에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떡볶이도 있어 여기. 근데 제가 여기 처음인데 아침에 한번 와보 이렇게 걸어왔는데 과연 도움이 나올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니 약간 첨성을 이제 늦게 오셔서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상권을 조성한다면 내가 보면은 대박 틀 것 같아. 그 아이디어 좋으시네. 우리 사장님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가 없었는데. 나 이거 굉장히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되게 자, 좋았어요. 배 불렀어. 배까지 불렀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집에 가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선물 사야지. 한방 화장품. 화장품 하면 한국도 외국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미국에서 지금 매출 1위라잖아,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도 곧 1위래, 곧. 오면은 한방 화장품, 거기서 새로 개발한 것들, 뭐 잘 팔리는 것들, 매장에 다 팔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집객이고, 한국의 명산과 사찰 다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사서 가는 한류 문화 타운으로 조성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사전동의서예요. 사전동의서. 이거 써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내가 만든 거야. 법이 없어. 내가 만든 거야. 왜 내가 만들었냐면은 금년 7월까지는 동의서가 없어. 아직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 규칙이 통과 안 돼. 거기에 양식 다 들어가는데 없어. 근데 그 전에 내가 이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거 받고 있는 거예요. 사전 동의서. 그래, 뭐 때문에 어디서 뭘 만드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내가 만들었다는 뜻은 법적인 의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렇잖아요.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냐면은,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설명한 게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 내 말만 믿고 자기 재산 맡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3자한테 검증을 받아보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겨보자. 그러면 누가 하느냐? 큰 용역업체가 하는 거예요.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동화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가 이제 요걸 맡아서,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응? 자, 그러면, 검토 결과가 나왔어. 어디에 써먹을 거냐? 첫째, 사전 동의서 다음에 우리가 뭘 쓸게 되냐면은, 연번 동의서라는 걸 써요, 이제. 제걸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알아. 이건 구청에서 발행을 해. 1년 번호가 써있다고 해서 연번이야. 4,000명, 딱 4,000개만 나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내 분담금이 얼마인지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건지 모르고 이걸 쓰는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다른데 대우 다 그러잖아요. 그래, 입주할 때면 뭐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이 검토 결과가 나와, 이제.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담금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가 나온다고.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첫째, 이 말 맞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걸 더하면 더 좋아지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야, 이거는 조금 잘못 계산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 사실대로 나온 거를 이걸로 검증받아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쓰라고 얘기해. 깜깜이로 쓰지 말고. 타당 검토 용역. 그럼 이 결과를 보고 써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서로가 믿고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지.
내가 하는 거 말고 남이 해놓은 걸, 그것도 뭐 작은 업체가 아니고. 그걸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써먹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민동의 동의받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좀 안심이 되지. 그죠? 두 번째 뭐냐면은 서울시에 우리가 구상한 그대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말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한류타운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복합의료타운, 실버타운 이렇게 조성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한 사업이에요. 이렇게만 된다면 서울시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내 치적이 될 수 있구나. 시장 입장으로 보이면. 구청장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성수동 지금 정원호 구청장인가요? 막 자기 막 자랑하잖아. 성수동 내가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정도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이걸 제시하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큰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검토력을 해봤더니 이게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데 호텔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호텔 좀 짓게 해주세요. 큰 길가에. 아까 그래서 여기 빠진 거, 여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 정도 지역에다가 호텔을 짓게 좀 해주세요. 저 땅 주인들한테 호텔 지어줄게. 아까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어주면 돼. 그러면은 일반 지역은 안 돼. 상업 지역만이 가능해. 그래서 이만큼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고시해 주세요. 마이다 한타운까지 용적률 1000%가 넘어. 그런데 써먹자 그 얘기야. 이 영역으로. 우리가 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 큰 업체 된다는데요.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걸 이제 대관용으로 써야 돼. 대관 허가. 세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게 좋아. 빨리. 지금 요게 지금 이제 모아타운 할 때하고 지도가 확 바뀌었어요. 모아타운 하면서 여기 439번지, 464번지, 423번지, 424번지가 동일이 낮았어. 다 뺐어, 이번에. 왜? 원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도 빨리빨리 못 가는데 굳이 동일 낮은데 안고 가지 말자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사전 동의를 우리가 70% 받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7%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 나중에 이거 60%인데 한 3% 더 받으니까 좀 반대 있어도 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지역을 확정할 때 쓰자 이게. 또 반대하는 데가 어느 구역이 막 반대인데 안 해. 빼버리잖아요, 우리는. 굳이 태국 갈 필요 없다는 거지. 사업 지역 확정. 네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조합 설립 안 할 거예요. 나 조합장은 안 믿어. 안 믿어. 조합 안 할 거예요. 왜? 또 조합 그 관계자들은 태어나서 다 처음 해봐. 그러니까 비전문가야. 그 사람들한테 4조, 6조를 맡겨야 돼. 그런 위험을 왜 감수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신탁회사에 맡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업이 그거야. 신탁회사 잘 못해요. 지금 신탁회사에서 하는 잠깐 계속하세요. 진짜인데 신탁으로 맡겨서 KB은행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한국토지신탁에 우리는 전체를 맡기되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또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전문가라고 해서 더 이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신탁에 맡길 때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대로 우리는 재개발을 해달라고 맡기는 거야. 거기에 써먹으려고, 네 가지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받느냐? 이 용역을 누가 해줘? 재건축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죠? 안 해준다고. 공짜로 외상으로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대로 한다고 그랬더니 70%가 동의를 해줬으니 이걸 믿고 해라. 이제 나타나는 거야. 외상으로. 정식으로 나왔을 때, 융자 나오면 그때 받아가는 걸로. 그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조합을 설립 못하게 돼 있어요. 사모님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건 안 돼.
법이 신탁으로만 하게 돼 있어. 응? 그렇게 아시면 돼. 자, 그렇게 되면 이것만 받는다면 검토해 봤더니 이대로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동의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 요거 동의만 계속 바로 해주면 아까 매도 청구권 있다고 그랬죠? 매도 청구권 있겠다. 동의율 67% 이상 받았겠다. 그 다음에 순조롭게 가는데 왜 순조롭게 가느냐? 이 다음부터는 기본 설계라는 게 있고 상세 설계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단계를 거쳐. 굉장히 큰 설계 회사예요, 이거는. 왜? 설계비가 200~300억 되는데 조망만한 건 뭐, 설계 공모를 할 텐데 이대로 설계 공모를 할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 공사비가 4조가 넘거든요. 현대, 대우, 삼성 이런 큰 업체 아니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서 못하. 그 업체들은 자기가 약속한 날짜에 다 해나가. 동의율만 확보가 되면. 이 다음부터는 계획대로 간다 그 얘기야. 아무 문제 없이. 응? 자, 그러면 이게 시공사가 이걸 하는 거거든. 시공사가 3년이면 지어요 다. 2년 동안 우리는 이사 가고 허가 받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5년이면 끝나. 그러면 31년 추석에는 새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 문제는 이거라고, 이거. 문제 70%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게 제일 힘들지. 왜 4,000명인데.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신데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은 이걸 받는 걸 도와주는데 동의서 받으러 다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각 단지마다 단톡방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줄 거예요. 제이스카면 제이스카에도 만들어 주고 다 만들어 줄 거예요. 통합을 전체는 안 해. 왜?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또 헛소리 하거든. 그러면 또 막 동의해. 틀어막으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단지끼리만 하라 이거야, 내가. 그거를 전체 관리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모아타운 때 동의서를 낸 사람이 있고 전화번호만 있는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도 없는 게 있어. 호실이. 근데 여기는 50%가 넘게 다 세입자들이야. 주인이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 주인 전화번호. 절대 여기 세입자 안 가르쳐주지. 겨우 우리 봉사자들이 파악을 해.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 우리가 이제 공지사항 계속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자, 몇 호가 연락처가 없어. 그러면은 주민들끼리 서로 상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주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정화자 청소해야 되니까 주민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다오 한다든지, 무슨 핑계를. 그래서 연락처만 파악해 줘도, 그리고 또 자꾸 안내할 거예요. 설명에 있으니까 이렇게 참석해라. 참석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도 다 만족해서 가요. 그것만 도와주면 돼.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우리가 이제 조금 할 텐데. 그런 것만 도와주면 내가 보면은 금년 이내로 끝나. 끝나면은 우리는 그때 입주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서오세요. 입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내가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받을게요. 내가 또 설명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질문. 질문. 궁금하신 사항. 응, 궁금하신 사항. 직접 들어야지. 현재 동의서가 어느 정도 받았어요? 지난달에 시작했어요. 모아타운 때 52% 받아놨으니까 그 사람들 쉽게 해줄 거예요. 쉽게 해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그리고 추가된 이제 지역들. 추가된 지역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받아볼 테니 좀 넣어달라 해서 일단 넣은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세요.